늙어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 5가지 유형. 1. 부정적 에너지의 전파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통찰.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해 봅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이들은 마치 검은 안개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영혼도 서서히 회색빛으로 물들어갈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또한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결점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존재를 피할 순 없지만 그들의 에너지에 물들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들의 불평이 우리의 평화를 앗아가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의 빛이요, 기쁨의 에너지입니다. 검은 안개를 퍼뜨리는 이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자기 중심적 에너지 흡수자 에피쿠로스의 지혜. 고요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에피쿠로스는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그 자체로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우정은 우리 자신의 필요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필요를 오용합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며 상대방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너는 내 사정을 이해해야 해. 하지만 정작 당신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우정에 대해 가르칩니다. 진정한 친구는 필요할 때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여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감정 소비는 우정이 아님을,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3. 끊임없는 경쟁자. 노자의 가르침. 깊은 호흡과 함께 노자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남과 겨루지 않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가장 빛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네 아들은 어떤 대학 나왔어? 새 차는 언제 바꾸니? 요즘 얼마나 모았어? 그들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경쟁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자녀, 재산, 건강, 심지어 일상의 작은 기쁨까지도. 노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처럼 살아라.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경쟁이 아닌 평화라는 것을, 비교가 아닌 만족이라는 것을. 4. 험담의 전달자. 소크라테스의 3가지 관문. 고요히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의 말씀을, 남의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관문을 통과하라. 그것이 진실인가? 선한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하지만 어떤 이들은 즐깁니다.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뒷담화로 관계를 맺는 것을, 타인의 불행을 소문내는 것을.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겉으로는 친밀감을 가장하지만 실은 독을 퍼뜨리는 말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말은 진실한가? 그대의 말은 선한가? 그대의 말은 정말 필요한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험담이 주는 일시적 친밀감이 아닌 진실과 선함이 만드는 진정한 관계를. 5. 과거에 갇힌 사람. 니체의 초월. 마지막 깊은 명상과 함께
니체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과거를 사랑하되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하지만 어떤 이들은 멈춰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광 속에, 지나간 시간의 후회 속에, 변하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 속에. 그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현재도 미래도 없는 끝없는 과거의 복귀.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자신 안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는 디딤돌이지 집이 아님을. 새로운 춤을 추기 위해서는 때로는 혼돈도 받아들여야 함을.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과거에 갇혀있는 이들과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피해야 할 5가지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1. 자아의 중심을 견고히 하기. 우리가 부정적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중심이 단단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20분의 명상으로 하루 시작하기. 감사일기를 통해 긍정적 시각 기르기.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와 정신의 균형 찾기. 자신만의 취미를 통한 내적 충만감 키우기. 당신이 고요할 때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2. 관계의 질적 성장 추구하기. 모든 관계가 아닌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에 집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관계 지도 그려보기.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 파악하기. 필요한 경우 과감한 관계 정리하기. 새로운 긍정적 관계 만들어가기. 좋은 관계는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3.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청춘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매주 한 권의 새로운 책 읽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기. 새로운 취미 도전하기. 젊은 세대와의 소통 시도하기. 배움은 삶의 빛이요, 무지는 영혼의 어둠입니다. 4.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확보하기. 거절해야 할 때 단호히 거절하기. 감정적 소모가 큰 자리 줄이기. 에너지 충전을 위한 고독한 시간 갖기. 당신의 평화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5. 현재에 충실한 삶.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하루 3번 깊은 호흡으로 현재 느끼기. 일상의 작은 기쁨 발견하기. 순간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기. 현재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제안을 권해봅니다. 일상의 루틴 만들기. 아침 시간에 할 일. 6시 기상. 20분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감사일기 쓰기. 낮 시간에 할 일. 규칙적인 운동. 새로운 배움의 시간.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창조적 활동 참여. 저녁 시간에 할 일. 하루 돌아보기. 독서와 사색. 평화로운 마무리. 다음날 계획하기. 인생의 후반전은 시작이 아닌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현명하게 선택하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지혜와 평화,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